왜 또 늘었지요? 생강 바르면 검어진다던데. 생강을 두피에 바르면 더 나빠집니다. 흙머리는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다 보면 어제보다 하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더 늘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두피는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은 건조하고 쉽게 부러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요? 혹은 요즘 들어 관자놀이 주변이 유난히 빠른 속도로 하얗게 변하고 있는데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을 겪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더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함께 피로감, 손발의 냉증, 손끝에 가벼운 저림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매우 많고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흰머리를 단순히 세월이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색 변화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색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약해지는 것은 힘을 잃기 시작한 엔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무섭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은 마치 강과도 같습니다. 흐름이 한 곳에서 막히면 강 속의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없듯이 머리카락도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몸이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모근을 돌봐야 할 곳이 점점 약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상태가 꽤 진행된 후에야 문제가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흰머리가 갑자기 빠르게 번지고 두피가 약해져 염색을 아무리 해도 티가 나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원인을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색소세포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갑작스럽게 흰머리가 늘어나 큰 불안과 걱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를 겪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며 모든 흰머리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때 발견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머리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자연스러운 색이 짙어지며 두피가 눈에 띄게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머리가 보통보다 더 빠르게 하얗게 되는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않고 머리를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매일 단 몇 분과 익숙한 음식만으로도 정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머리를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개선은 충분히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건강 정보를 쉽고 이해하기 좋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1번을 남겨주세요.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요. 그런 반응들은 제가 명확하고 솔직하며 바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봐왔지만 최근에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의 할머니셨는데 인상이 굉장히 온화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요즘 들어 흰머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 거울 보는 게 두렵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인터넷에서 찾아본 여러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피에 생강을 바르는 것부터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마시는 것, 매일 검은 깨 한 숟가락을 먹는 것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선생님, 두피에 생강을 바르면 머리가 다시 검어진다고 하던데 정말 맞나요? 라고 물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수백 번 들었던 질문이지만 매번 환자들의 작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이웃이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머리도 다시 검어진다고 해서 검은 깨를 많이 드셨고 또 다른 사람은 검은 콩물을 마시면 검은색이 몸에 흡수돼 머리를 검게 만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생강 떼진 것을 두피에 붙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검은 머리카락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모든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머리는 더 하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피는 더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자극에도 약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엔 머리숱도 많고 정말 새까맸는데 지금은 거울 볼 때마다 몇 살씩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눈빛 속에는 단순히 외모 변화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털어놓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흰머리 고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창백한 얼굴빛, 손에 가벼운 떨림, 손끝 저림, 그리고 몇 달째 이어진 피로감,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흰머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 있지만 비타민 B10이나 구리 같은 중요한 영양 부족, 갑상선 문제, 혈액순환 저하, 산화 스트레스의 누적 같은 몸의 문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은 머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걱정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흰머리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근거 없는 민간요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면 말이죠. 할머니가 걱정과 작은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지금 할머니께 필요한 것은 딱딱한 의학적 답변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더 이상 머리를 해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두피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수리 주변이 약간 붉고 몇 군데는 자극 징후가 있었으며 새로 난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가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 두피가 약해진 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생강을 두피에 바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할머니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보였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는 더 심각하게 두피를 해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고 이 성분은 먹었을 때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두피에 직접 바르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저롤은 열감을 주고 자극을 일으키며 더 중요한 것은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곧 생강을 바르는 것이 머리를 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두피를 약하게 하고 모근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치 그동안 노력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 있었다는 걸 깨달은 듯 아주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매일 드시던 검은 깨와 검은 콩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큰 봉지로 검은 깨를 사서 볶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먹었고 그 다음에는 검은 콩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검은색이 머리에 흡수되어 머리를 검게 한다라는 말을 믿으셨던 것이죠. 저는 할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검은 깨나 검은 콩의 검은색은 머리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음식의 색이 그대로 머리에 반영된다면 당근을 먹으면 머리가 주황색이 되고 시금치를 먹으면 머리가 초록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은 깨나 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고 여겨지는 진짜 이유는 색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소량의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티로시나 아제라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미네랄이며 이 효소는 머리 색소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색소 생성 과정이 느려져 흰머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그럼 검은 깨를 많이 먹으면 좋은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검은 깨에 구리가 들어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들 만큼 많은 양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몸에 필요한 구리를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는 해산물, 각종 견과류, 통곡물처럼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검은 깨나 검은 콩에만 의지하는 것은 마치 큰 정원을 물 한 컵으로 적시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흰머리 자주 뽑으세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 하다가 머뭇거리며 보일 때마다 바로 뽑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자주 머리를 뽑으면 모근이 손상되고 모근이 상하면 새 머리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점점 가늘고 약해지고 심하면 영구적으로 자라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흰머리는 해롭지 않지만 탈모는 훨씬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저는 할머니의 염색 습관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흰머리가 많이 보이기만 하면 염색을 했고 심지어 한 달에 2번씩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왜 할머니의 두피가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염색약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고 이 성분은 염색 전에 머리색을 밝게 만드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색소세포에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염색을 너무 자주 하면은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약해지고 흰머리가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두피의 자연보호막이 손상되어 염증과 자극이 쉽게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기 쉽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고 예전에는 염색을 많이 하면 흰머리가 가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흰머리를 더 빨리 만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서둘러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흰머리가 절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영양 부족으로 인한 흰머리는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면 새로 자라는 머리가 더 짙은 색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혈액순환이 나쁘거나 갑상선 기능이 약해 생기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건강을 조절하면 머리 상태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요즘 느끼는 피로감, 손발의 냉증, 손끝 저림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두 그렇다고 하자 할머니의 문제가 단순히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B12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원인입니다. B12가 부족해지면 몸이 피곤해질 뿐 아니라 머리 색소세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양이 부족한 색소세포는 마치 전기가 부족한 전구처럼 완전히 꺼지진 않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행히도 아직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의 걱정만이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머리에 생기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하자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흰머리가 생길 때 색소를 만드는 세포, 우리가 흔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세포들, 사실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포들은 마치 재료가 부족하거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잠시 일을 멈춘 작업자들과 같습니다. 몸에 비타민 B12나 구리가 부족하거나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이 작업자들은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는 머리카락에 색이 입혀지지 않고 흰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다시 제공해주면 그 세포들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욱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에 색이 있는 이유는 멜라닌 때문이고 이 멜라닌을 만드는 것은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멜라노사이트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다른 하나는 재료입니다. 에너지는 피에서 오는데 이는 두피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료는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로 음식에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약해지고 쉽게 하얘집니다. 저는 공장에 기계가 아무리 많아도 전기가 부족하거나 원자재가 없으면 기계가 돌아갈 수 없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설명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한 채 나이 탓을 하거나 이상한 민간요법에 의존해 두피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처음 듣는 명확한 설명에 고개를 계속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생강이나 양파즙을 바르거나 흰머리를 자주 뽑는 것은
모근을 더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대로 된 영양을 주지도 않으면서 약한 세포들에게 일하라고 독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채워주면 멜라노사이트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는 비타민 B12의 역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12는 몸에서 혈액을 만들고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필수 성분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흰머리뿐만 아니라 피로감, 손발저림, 쉽게 추위를 느끼는 증상, 가벼운 기억력 저하까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최근 아침마다 손끝이 조금 저렸던 것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흡수 능력이 나이 들며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B12 부족이 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고기나 유제품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더 쉽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미네랄인 구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색소를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티로시나 아제라는 효소는 구리가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구리가 없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 전등 스위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재료가 충분해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듯이 구리가 없으면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리가 많은 음식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검은 깨만이 아니라 바지락 조개류 같은 해산물, 아몬드, 땅콩, 통곡물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해산물 이야기를 꺼내자 할머니는 웃으며 조개찜을 좋아하지만 요즘 거의 안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더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운동량이 적거나 혈관이 약해지면 모근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피가 충분히 가지 않으면 세포는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요즘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약해져 잘 걷지 못하고 집안일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10-15분만 가볍게 두피를 마사지하거나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두피 혈류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듣고 계셨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검은 머리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백모화된 머리는 돌아오지 않지만 영양 부족, 일시적인 세포 손상, 혈액순환 저하로 생긴 흰머리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경우 B12 부족과 혈액순환 저하의 증거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새로 나는 머리는 더 짙은 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환자 사례도 들려드렸습니다. 모두 머리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가 3-4개월 정도 영양을 제대로 채우자 새로 난 머리가 눈에 띄게 굵어지고 하얀색이 아닌 짙은 갈색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적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아주 부드럽고 느릿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느린 변화가 오히려 가장 오래 갑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제 말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할머니께 바로 다음날부터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상한 민간요법도 비싼 음식도 필요 없고 매일 작은 루틴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매일 비타민 B12를 보충하고 달걀, 생선, 해산물을 더 드시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염색을 최대한 자제해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밤 5분만 가볍게 두피를 마사지하고 세게 누르거나 아프게 하지 말고 혈류를 흐르게 하는 정도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햇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흰머리를 당장 뽑는 습관을 즉시 멈춰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걱정은 사라지고 대신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은 사람처럼 표정이 한층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상담이 끝난 뒤 저는 할머니께 3달 후 다시 오셔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점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환자들이 제 안내에 따라 긍정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보아왔지만 사람마다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잘못된 방법을 반복한 분들은 두피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기적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늘 천천히, 아주 섬세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차근차근 잘 따라주신다면 몸이 분명히 반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날보다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병원에서 할머니가 일찍 재진 예약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개 진료를 일찍 다시 잡는 환자들은 불안하거나 상태가 나빠졌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걱정이 괜한 것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 대신 평온함이 있었고 안색도 밝아졌으며 걸음걸이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두피를 자세히 보기 위해 할머니를 앉히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관자놀이 주변이 온통 새하얀 머리였는데 그 사이로 가느다랗게 새로 난 머리카락들 중 몇 가닥이 짙은 갈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더 짙은 색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머리카락들은 몸이 회복 반응을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붉고 자극이 있던 두피가 이제는 고르게 안정된 상태였고 모공도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끝 저림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시한 내용을 잘 지키셨는지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꼭 먹고 따뜻한 우유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먹었고 특히 제가 추천한 고등어와 연어를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며 딸이 해산물을 사오면 엄마는 머리 덜 하얘지려면 구리가 필요해. 조개 많이 사와 라고 말한다며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또 할머니는 매일 밤 빠짐없이 정확히 5분 동안 두피 마사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따뜻해지고 잠도 더 잘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나 동네를 산책할 때는 꼭 책 넓은 모자를 써서 햇빛을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염색은 제가 말한 날부터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흰머리가 더 눈에 띄어 속상했지만 이건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 다독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인내심을 갖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고 싶어 했고 몸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새로 난 갈색 머리들이 바로 멜라노사이트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잠든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색소세포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시 멜라닌을 만들기 시작하면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더 짙은 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완전히 하얗던 부분에서 갈색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B12를 충분히 보충하면서 영양이 풍부한 혈액이 두피에 더 잘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개, 바지락, 아몬드 등을 꾸준히 드시며 구리가 충분히 들어오자 티로시나아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매일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혈류가 개선됐고 염색을 중단해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흰머리를 뽑지 않으면서 모근 손상도 멈췄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기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늦었어도 시작하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아직 회복할 수 있을 때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근이 이미 심하게 손상되어 색소세포가 거의 사라진 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흰머리는 주로 영양 부족과 혈액순환 저하 때문에 빨리 진행된 것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기 전에 저는 3달 후에 더 뚜렷한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완전히 검어지는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고 새로 나는 머리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짙고 두피가 안정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제는 거울을 볼 때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다고 더는 시간이 자신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흰머리는 나이의 자연스러운 일부지만
익숙했던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에게 몸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볼 수 있게 돕는 것은 단지 머리카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몸은 늘 당신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댓글이나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공유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